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서버브 한인 최대 밀집 지역 중 하나인 글렌뷰 시내 밀워키길 재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지난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글렌뷰 시는 일리노이 교통국의 밀워키 도로 확장 공사에 맞춰 시 전체를 새롭게 단장하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안기현 기자입니다. 일리노이 교통국은 294번 고속도로의 확장에 따라 밀워키길을 전략적 지역 간선도로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글렌뷰시도 밀워키길을 글렌뷰시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밀워키와 레이크길 교차로 개선 공사는 오는 2010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사에 따른 루트 확보를 위해 이곳에 위치한 상점들의 주차 공간이 크게 축소됩니다. And also because of that provides barrier medians which will not be allowed to cross, so it reduces the number of left turns in this area. So it's of high concern to many of the business owners, and they've begun working with DOT to talk about how to get access in and out of their properties when this new improvement comes. 도로공사의 중심에 위치한 한인 상점은 영빈 한의원, 메트로 커뮤니케이션, 서울가든 등 16개에 이릅니다. 이들 상가가 위치한 곳은 특히 밀워키와 레이크, 샌더스길이 교차하는 다소 복잡한 구간으로 상가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글렌뷰시는 현재 이들 상가들이 진입로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밀워키와 레이크, 샌더스 도로상의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길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호불아져서 그 프로듀스 길을 있던 이 자리를 원래는 샌더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턴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땅은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러면은 이 맞은짝 쪽에 있는 땅을 대신 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좀 포기스트한 확실치 않은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혀 플랜이 달라지고 있죠. 그는 아이닷 플랜하고 글렌뷰 시티의 플랜이 전혀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같을지도 몰라도 디테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컨퓨즈한 거죠. 글렌뷰시가 발표한 도시 재개발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밀워키길을 재정비해 글렌뷰시의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높은 인구 유동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밀워키길 선상의 비즈니스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Our purpose and our intent is nothing to do with taking anything away from anybody. It's really the state has a mission, and the state's mission, when you get to IDOT, is really to move volumes of traffic, to facilitate traffic getting through from one area to another. 글렌뷰시는 업주와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재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인 상인들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뉴스 안계윤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검찰청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쿡카운티 검찰청은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부도난 수표에 대해 60일 내에 전액 보상해주는 바운스 체크 상환 프로그램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환받을 수 있는 수표는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지불된 것에 한하며 잔액 부족으로 인한 부도 또는 어카운트가 클로즈되면서 반환된 수표를 의미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5,000 이하의 금액으로 제한되며 수표 발행일로부터 90일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수표 발행자의 운전면허 넘버 등 아이디 넘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도난 수표와 위조 수표, 대금 중 일부가 프로세스된 수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표의 부도 사실을 알았다면 일단 발행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검찰청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그 뒤로 열흘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운전면허 발급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주 총무처와 일부 주 상원 의원은 청소년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층 강화된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법안에는 청소년의 야간 운전 금지 시간을 주중 밤 10시, 주말에는 밤 11시까지로 각각 1시간씩 연장하는 안과 미성년 동반 승객을 1명으로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임시 운전면허증 의무 소지 기간 역시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뮬레이션 운전교습 대신 6시간 실제 거리 운전 등 운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운전교육 기준을 개정하는 위원회 구성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입국 가능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상하원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수혜 대상국을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한국의 프로그램 가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해 최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3.5%인 비자 거부율을 내년 9월까지 3% 미만으로 낮추고 내년 말까지는 전자여권 발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상원은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비자 면제국 가입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국제문제차관보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의 검토를 거쳐 안보와 사법 분야 협력까지 평가받으면 2008년 상반기 전까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한 요즘 피부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건성습진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최은혁 기자입니다. 겨울만 되면 몸 전체가 가렵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은 겨울철 습도가 다른 계절보다 3분의 1이나 떨어지는 데다 가스 히터 등의 난방기구 사용으로 실내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부 건조증은 건조해진 각질층이 갈라지면서 수분 증발이 많아져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2명이 겨울철 난방병인 피부 건조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부 세포들이 하이드레이션, 모이스처 하이드레이션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요. 겨울에 춥고 건조하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피부 세포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너무 건조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피부 건조증을 방치할 경우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게 되고 염증과 알러지성 피부염 등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가습기를 구비해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부가 당기고 가렵다면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입술이 건조해질 경우 입술에 침을 묻히지만 이는 잘못된 습관이라 말합니다. 침을 묻히면 순간적으로 보습이 되는 느낌이 들지만 침이 증발하면서 수분 손실을 일으켜 입술은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같은 거 사셔가지고 매일 저녁에 리필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런 데서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거 사가지고 특히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아프고 근지럽고 그런 부위에 자주 바르세요. 이와 함께 건조한 겨울에는 건성과 아토피 피부염, 백반증 같은 피부병이 기승을 부려 피부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실내 습도 유지로 피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전문 의를 찾아 조기 치료할 것을 당부합니다. KBC 뉴스 최은혁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LA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칭 해외 한인의 날의 날짜 선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과 교계는 미주 한인의 날과 같은 1월 13일로 하자는 의견이며 미주 한인 총연합회는 한국의 개천절인 10월 3일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측은 미 의회에서 상하원 만장일치로 미주 한인의 날이 이미 제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날을 기념하는 것은 혼란의 소지가 있으며 더욱이 단군의 의미가 강한 개천절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주 한인 총연합회 측은 해외 한인의 날은 단순히 이민자들의 날이 아닌 세계 속의 한인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개천절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7일부터 열리는 미주 한인 총연합회의 정기 이사회에서는 해외 한인의 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관련 이슈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 에너지국이 최근 전략 비축유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국은 하루 5 내지 10만 배럴씩 사들이고 있는 비축유 구입이 단기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샘 보드먼 미 에너지 장관은 우리가 매일 2천만 배럴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하루 10만 배럴 추가 매입은 매우 적은 양이라며 유가 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략 비축유 1,100만 배럴 확대 계획을 밝힌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도 비축유 구입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장기 계획으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 상승 우려감을 불식시켰습니다. 지난해 배럴당 70달러 중반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현재 50달러 중반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 회계연도 중 재정 적자는 1,720억 달러로 지난해의 2,480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반면 연방정부의 세출은 둔화돼 지난해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는 이 기관이 지난해 8월 예측했던 올 재정적자 전망치 2,86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것이며 백악관 측의 예상치 3,390억 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예산국은 이 같은 전망치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이나 세제개혁 비용으로 추가 요청할 예산 증액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라크 추가 전비 등이 포함될 경우 올 재정적자는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올 재정적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장기적인 재정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 축소 전망이 좋은 소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얼마 전 연체율이 꾸준히 늘면서 남가주 부동산 차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해 들면서도 페이먼트 적체가 늘면서 집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KBS LA 이상목 기자입니다. 남가주 부동산의 연체율이 꾸준히 늘면서 그만큼 주민들의 주택을 잃게 될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기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남가주 주택 연체 건수는 37,300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6만 1,500건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던 96년에는 못 미치지만 가파른 상승 곡선이 위협적입니다. 그동안 은행이 쉽게 융자를 내주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협회에 법적인 소송과 중재를 상담하는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2006년 4사분기 연체율은 2005년 대비 145% 증가했고 차압은 6,078건으로 1사분기 874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2007년 들어서도 차압과 연체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한인들의 차압과 연체 건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체와 차압의 증가가 위험 수위라고 밝히고 연체는 은행과의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 경제가 건실하고 실업률도 낮은 상황인 만큼 현 상황이 부동산 조정 국면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업계는 1인 300만 달러의 해외 투자 확대 조치로 남가주에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고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디맨드가 많을 걸로 봅니다. 특히 비즈니스용, 투자용, 커머셜용 이런 쪽은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남가주 부동산은 연체와 차압이 늘면서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부동산 업계는 느긋합니다. 한국으로부터의 투자금 확대 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랜드마트의 2호점이 다음 달 2일 오픈합니다. 2호점의 위치는 시카고 서부 오헤어 공항 남쪽에 위치한 멜로즈 파크 타운이며 매장은 베드포드 파크 1호점과 비슷한 8만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그랜드마트 측은 오픈 행사와 함께 12,000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현재 적합한 한인 기관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무역관 박범훈 관장의 이임과 함께 정종태 신임 관장이 부임했습니다. 정 신임 관장은 한국 본사의 시장 총괄팀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오스트리아와 방글라데시 등에서 무역 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정 신임 관장은 자동차와 항공산업 등 역점 사업을 강화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자생 기반을 구축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일스타운이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나일스와 파크리지를 관할하는 64학군 이사회는 오는 4월 17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40만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올해 $335, 내년 $575의 추가 세금이 일시적으로 부과됩니다. 시카고 한인산악회가 오는 2월 11일 스키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강습회는 알파인밸리 스키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비용은 리프트와 장비 대여, 강습료 등을 합쳐 $65입니다. 이 밖에 원하는 사람에 따라 산행과 크로스컨트리 트립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847-962-7172번입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변동 없이 매매 기준율 936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6.9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5.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9.62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2.38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채권 시장이 동요한 데다 부정적으로 해석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119.21포인트 떨어지면서 12,502.56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32.04포인트 하락해 2,434.2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6.23포인트 떨어져 1,423.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체로 맑은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기록했으며 바람은 서풍이 9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습도는 평균 53%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역시 시카고는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18도로 춥겠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6일 금요일 부분적으로 구름 낀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27일 토요일 눈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눈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낮 최고 기온은 29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가 예보됐습니다. 28일 일요일 역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22도, 밤 최저 기온은 12도로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57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목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